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주제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최근에 이제 조직 문화라든지 워라밸 그리고 기업 내 다양성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그중에 다양성 관리가 왜 중요한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양성이요. 다양성. 네.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네. 기업 내 뭐 다양한 인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되려면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개선, 혁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네. 다양성 관리가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다양성 관리인데요. 미국의 이제 그 포춘지 경제 이제 전문지인 포춘지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 500위 기업의 이제 다양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의 임원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그렇지 네. 않은 회사들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익 그리고 매출액 수익률 그리고 투하 자본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만큼 여성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에는 여성의 이제 임원이 매우 부재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차별적인 문화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여성 인력들의 충분한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권살롱은 여성 인력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확대가 됐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적은 편이긴 하죠, 진아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상장 법인 2072개 가운데 네. 여성의 비율은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회이사의 경우에는 3.1%에 불과했고요. 특히 광업, 숙박업,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 업종 등에서는 등기 임원이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진짜요? 합니다. 네. 네. 이에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 등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조 원 이상의 자산 상장 법인은 여성 임원 한 명을 네. 반드시 임원으로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늘 약간 주제가 감이 와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그래서 주제인지. 오늘은 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 또는 정부에서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데요. A. 정의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네. 오늘의 주제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와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 평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관련 주제와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이 있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네. 우선 현재 우리나라 고용에 있어서 성비 불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네. 실증적인 자료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제가 통계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상장 법인 중에 여성의 이제 부회장 임명 경로를 제가 살펴봤더니 여성 부회장인 경우 기업 소유주의 가족인 경우는 84% 정도가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네. 남성의 부회장이 이제 오너 일가였던 경우는 37%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여성의 부회장 될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 직급에 걸쳐서 여성의 승진 또한 매우 제한적이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사원에서 대리까지 승진함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평균 4.2년이 걸리는 반면에 여성의 대리 승진은 4.6년 정도가 왜 그럴까요? 걸려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런 이제 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고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매우 충격적인데요. 과장급 이상 을 경우를 보면 남녀 성비가 9대 1에 육박합니다. 여성분들은 진짜요? 10%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차별적인 상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9대 1이면 네. 상당히 큰 차이여서 그렇죠. 직장 내에서도 뭐 불만이나 이런 게 제기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일단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나서서 지금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네. 특히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최근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만들었는데요.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권 상장 법인인 경우에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면 안 된다라고 이번에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네.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네. 여성 임원 할당제는 지난 4일 공표가 됐고요.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조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장 법인은
2년 뒤, 그러니까 2년 뒤 8월 전까지 여성 임원을 반드시 한 명을 채용해야 요만큼 시간을 줄 테니 네네, 무조건 기간이 여성 있는 임원을 거예요. 뽑아라. 네네, 맞아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현장의 반응은 어떨지도 약간 궁금한데요. 네, 네. 일단 강제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진 것 자체가 좀 네. 한 큰 발전이라고 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사실 기업의 채용 권한 또는 승진 권한 이런 것들은 회사의 자체적인 내부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강제성이 없는 것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강제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두 분 기업 측 네. 그리고 노동자 측으로 좀 나눠서 음. 좀 토론 배틀 비슷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진화 쌤부터 기업 측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로서 이런 할당제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에요. 사실 이 경영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 플레이라고 많이 보거든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맞춰서 원하는 목적들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여성을 반드시 한 명을 끼워라라고 하면은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팀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강제성 부여하는 건 좀 지나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진원 쌤은요? 네, 저는 강제성 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우리나라에서 14년이 됐는데 여전히 아직 권고 수준밖에 지나지 않고 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의무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좀 충격적인 것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보니까 여성에 대한 충분한 고용이 미달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좀 부여해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금 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임원에 대한 배치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볼 텐데요. 양성평등 첫 번째 사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이 공공기관 300인 이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 현황 의무 제출 의견은 이란 제목입니다.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상장 법인에 대한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정 총리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가겠다. 특히 고위직의 여성 참여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면서 선진국의 경우에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률이 36.4%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기업은 여성 등기 임원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된 것을 시작으로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총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은 저희가 통계 오류에 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이 선진국이라는 단어와 36.4%라는 이 수치가 사실 조금 저는 모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통계가 어디서 나왔는지 네. 출처를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선진국에는 여성 임원이 많다. 네. 여성 임원이 많은 회사는 이익률이 36.4%가 높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여성 임원을 고용하면은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여성 임원을 고용을 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하는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네.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진원 쌤은요? 네, 저희가 OECD 나라들하고 비교한 것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네. 구체적으로 토론을 이어나가 볼 건데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자율에 맡기는 게 맞지만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수십 년간 자율에 맡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것은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무사항을 주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지금은 좀 의무사항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개선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네, 일단은 개선하고자 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회사에만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예. 결국에는 남녀 간 고용 평등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에도 남녀 고용 평등 또는 남녀에 대한 평등 사항을 꼭 염두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어쨌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취업 준비생의 차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네. 그리고 사회 통합, 양극화 해소 이런 차원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진학생 덧붙이실 말씀. 예. 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 거예요. 어떤 한쪽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에다 힘을 실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 성평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용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네. 보면 되겠습니까? 진호 쌤. 네, 일단 네, 사회적 요구도 있지만 제가 네. 이제 기업 측의 사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기업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일해서 나오는 가치가 있지 않는다. 이제는 좀 스마트하게 일해야 되고 또 창조적으로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 계속 제시하는 것이 여성 인재를 채용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부적 다양성이 확보가 되고 그에 따른 혁신성이 증가가 되며 동시에 조직 내에서도 문화적으로 워라밸 측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도 있지만 기업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의 효용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게 네. 이게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기업에만 한정돼서 일단은 네. 뭐 우리가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도 300인 이상 기업장, 사업장부터 그렇죠. 먼저 적용을 네. 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이상되는 곳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부여를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단 그리고 최근에 이제 300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기업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성 고용이 확대되는 것에서 또 기업의 입장과 고용자 측의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좀 쌤들이 짚고 넘어가 주시죠. 먼저 진아 쌤. 우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경영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데 기업의 여성 임원을 반드시 채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팀플레이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추구죠. 이윤의 극대화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네. 사회적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원 쌤이 사회적 요구 측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진아 쌤이 기업 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네. 또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좀 일단은 조건 충족 여부는 동종 산업이나 유사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 가지고 70%에 미달하느냐 넘느냐 이것을 보고요. 여성을 이제 평균보다 70% 이상 채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요. 네. 70% 미만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정부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약간은 문제인 것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300만 원의 과태료,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지나치게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라는 게 이제 우리 기업은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못했음을 뭐 이해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 네, 그리고 앞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음. 이런 것인데 사실 그 속의 내용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대신에 보고서를 냈냐 안 냈냐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네. 것이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측의 입장과 고용자들의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엇갈리고 있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적이 무엇인가 싶어요. 이 과태료가 네. 보고서를 냈다 안 냈다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지 속의 내용을 가지고 개선을 이행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행정을 위한 과태료인지 아니면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의 정착을 위한 과태료인지 이 부분이 약간은 기업 측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진원 쌤 하실 말씀 그러니까 있으시죠? 이게 저도 예. 인사 담당자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봤어요. 음. 근데 이 업무는 대부분 회사들에서 대표이사까지 보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서 제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이 상황적인 인식을 하지 않고 있고 민주노총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보고서만 내는 실무적 단계에서 이미 끝나버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내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 조치에 대해서 의무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달되는 기업들은 공표를 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네. 공표를 뭐 포털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 산하의 이제 한 사이트에만 그냥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거기 다 안 들어가 보고 구직자분들도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이 없다 공표하는 것도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까 조금 전 정 총리가 뭐 선진국이랑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고용 평등, 양성 평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미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 수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30인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 현황표를 정부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고용 현황표에는 성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종교 이런 것들을 장애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표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의 목적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예요. 그래서 미국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성을 추구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차별을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게 뭐 임원의 비율 이런 것도 네. 중요하지만 일반 사원들 같은 경우는 임금 격차가 제일 큰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진원 쌤. 네. 그 지금 이제 해외 사례를 비교한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37.1%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격차냐면 OECD 회원국 중에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진짜요? 네, 아주 격차가 낮은 나라 같은 경우 벨기에가 4%밖에 안 되고요. 노르웨이, 스웨덴이 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7.1%는 엄청 큰 수치라고 봐야 될 그러네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16%에서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차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37% 거의 뭐 40% 육박하는 수치는 정말 큰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부단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정부가 더욱 노력을 좀 꾸준하게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임금 격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세계 각국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OECD 기준으로 4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참가율을 그러네요. 보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칠레 이 세 나라밖에 없고요. 일본은 17.2%로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진원 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 참가율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OECD 나라가? 예. 평균으로도 63.6%로 15년 전보다 6.6% 상승을 했고 여성이 많이 참가함에 따라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 비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성 평준된 이제 남성 중심의 경제활동 참가에서 여성이 네. 좀 참여 많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의 참가율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은행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배경으로 첫 네. 번째 경제 구조 변화, 두 번째 일가정 양립 정책,
세 번째로는 양성평등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졌고 시간제 고용도 늘어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활동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과거에는 외벌이로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이 됐지만 최근에는 외벌이로 4인 가구가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네. 맞벌이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게 또 생각이 현실적인 들어요. 이유기도 네. 하죠. 네. 집값도 너무 비싸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일수록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네. 높으냐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 스웨덴, 스위스, 독일 등 유럽 기업들이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아이슬란드 86.2% 정도가 아이고, 됩니다. 예. 네, 스웨덴 80%, 스위스 79%, 독일 73%, 미국이 이제 67%, 일본도 68%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네. 이런 국가들은 공공보육 서비스와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가 매우 이제 저변에 자리 네. 잡아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육 지원, 남성 육아휴직의 적극 권고, 여성 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가, 그리고 고위직 진출에 대해서 계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이제 직장 내 불이익을 일본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들이 보완이 되고 있으나 조금 더 적극적인 여성 고용에 대한 확대를 이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진호 쌤부터 좀 기업 측의 입장에서 좀 얘기해 주시죠. 기업 측에서는 이미 그 기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네.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고 임원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아닐까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예. 하거든요. 육아를 통해서 육아를 이제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그쪽에서 포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성 임원도 더 많이 생기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원 쌤은 네, 저도 말씀에 동감하고 여성은 이제 모성 보호를 어떻게 기업에서 이제 보호를 해줄 것이고 그 이상의 이제 퍼포먼스를 내게끔 할 거냐는 기업에 좀 달려 있기 때문에 기업의 다양한 인사 제도, 그다음 문화 확산 등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또 임금 격차도 큰 편인데 임금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그간의 컨설팅 경험이라든지 대기업들 호봉표를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사실 생각처럼 크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공채로 같이 들어갔다라고 예. 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연봉은 거의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부 회사들이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갔다 온 경력이 있으니까 그 그 호봉을 경력을 더 쳐서 쳐서. 호봉을 조금 더 쳐주는 경우들은 한 있어요. 얼마나 쳐주는 거예요? 한 1호봉, 이제 2호봉 정도 그게 쳐주는 회사마다 건가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얼마를 쳐준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고 쳐주는 회사도 있고 안 쳐주는 회사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동일 직급의 동일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직군이라든지 기술 직군에 좀 많이 모여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지원 직군이라든지 아니면 스텝 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쪽 그 직군이 조금 더 연봉이 임금이 높구나. 높은 아. 그런 부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직무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성들이 조금 더 영업이라든지 기술 쪽으로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진원 쌤. 네, 저는 채용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 이제 뭐 드린 것처럼 연봉 격차가 큰 차이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포지션의 차이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호텔의 이제 인사팀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당시에 이제 메이드분들, 이제 객실 관리하거나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95% 이상이 여성분이거든요. 그런 일자리가 또 연봉이 매우 낮아요. 또 고객 CS 고객 이제 상담하는 직무도 거의 다 여성을 채용합니다. 예. 여성이 이제 뭐 서비스 정신이 높다 이런 거를 이제 근거 없는 걸 들고서 이제 여성을 채용을 하는데 그런 일자리들은 대부분 연봉이 자체적으로 낮아 버리는 거예요. 네. 남성이 가도 똑같은 연봉으로 낮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여성은 그런 업무에 잘 맞다는 이 선입견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두 노무사님의 한 말씀씩 촌철살인 한 말씀씩 듣고 네. 진원 쌤부터 좀 들을까요?
네, 일단 오늘 주제는 매우 저도 무겁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혁신 그리고 계속 높아져가는 이게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여성분들의 적극적 참여가 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구직자분들도 여성의 비율이 얼마인지 여성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이거를 기업의 브랜드 향상, 홍보, 마케팅 정도로 활용을 잘만 할 수 있다면 맞아요. 충분히 기업들도 이것 자체를 고용의 브랜드 확보로 가져갈 수 있다고 확신이 듭니다. 네, 진화 쌤의 마지막 한마디. 네, 다양한 제도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네. 일단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이 편견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자라서 불안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자라서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